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부터 빨리 달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부입니다. 열리는 10시간 여심송 정진 공부 시작할 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는 분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효심성은 어떤 의미가 미소 짓게 할까요?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소감 발표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효심송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이는데 이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효심송이라고 그러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소절로 하는 거는 덕분송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대요. 그래서 만약에 효심송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덕분입니다 하고 끝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생각을 내려놓을 끝조차 없는 본래 자리로 가버리니까, 본래 자리가 원래 기쁨,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용, 축복, 사랑, 그 자리로 가니까 저절로 이 꼴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꼴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리는 영원한 강명의 빛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스승님 덕부입니다. 부부도 왜 제일 높은 도인지 가르쳐 주세요. 네, 부부도가 제일 높은 도인 것은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 아직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요. 살아보시면 전혀 다른 두 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왜냐면 살아온 배경, 살아온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이쪽 편도 살아온 가정의 문화, 전혀 다른 분이 만나서 알콩달콩하고 살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왜? 똑같은 걸 바라볼 때 해석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 9시 뉴스 나온 거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욕을 내삼고 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 세상이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부부도가 그때도 조화를 이뤄서 잘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도중에 가정 높은 도가 부부도다. 왜냐하면 이 몸도 구조적으로 달라요. 여성은 물기운, 흙기운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음체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억을 오랫동안 해요. 신랑이 한 번 옆으로 샜는데 할아버지 때도 너 할아버지가 옛날에 옆으로 샜단다 뭐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불과 바람 성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훅 불을 뿜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래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분과 함께 살다 보면 보통 도가 높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의외로 부부가 만날 때 인연이 보통 원수갑계에서 온 인연이 많거든요. 그 첫눈에 반한다는데 그게 원수갑으로 왔으니까 이번 생에 원수갑도록 인연이 돼야 되겠다고. 그럴 때 보면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부모라든지 이모라든지 옆에 분은 아이고 너 둘이 안 맞다, 야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때 순간적으로 콩깍지가 딱 끼어가지고 뭐 반대를 해도 거의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원수가 앞으로 왔으니까 두 분 인연고리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가 제일 높은 도라는 것은 살아보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부라서 제일 높은 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에서는 생명을 이어가는 일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 우리 덕분스쿨 1호 가족 명조왕님 보니까 지구에서 대성공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보니까 부부도가 제일 높은 도인데 너무 잘하시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극락대전에서 출근하실 때 순서가 있는지요? 자세히 알면 미리 준비하기도 좋고 새로 오신 분들께 안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근할 때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한 20부를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부 준비를 해놓으면 새로 오신 분에게 이렇게 주어서 그러면 그 따라서 하게끔 이런 걸 제가 미리 알고 이야기 다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 같거든, 특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제가 명주장님 막 찾고 있길래 제가 찌릿찌릿 했어요. 아유, 내가 미리 해놔라고 부탁했는데 안 해놔서 항상 이런 건 제 책임입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빛나지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면 금방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 우선순위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간음자비형님, 정원 스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여자가 맞나요? 네, 정원 스님은 이름이 스님이고 정원 스님인데 모습은 정원이라는 이름이 여러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비형님 물어보는 이분은 정원 스님이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에서 우리 간음자비형님한테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 저는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간음자비형님이 지금 일생일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아기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동물이 훨씬 좋다고 빨리 아기 낳으라 해서 지금 남자친구가 생겨야 된대.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언제 생겼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지금도 간음자비형을 노리고 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눈 맞으면 금방 생기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축하해 주세요. 선생님 듣고 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과 우리의 지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와, 영화를 보던 중에 깜짝 놀라고 슬픈 일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다 코끼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 스스로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슨 바다 코끼리가 높은 곳에 올라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코끼리들이 제일 지금 큰 순환을 겪고 있는 게 코끼리가 여러분들 식사하는 걸 봤습니까? 사람만 골라서 젓가락질로 골라서 먹어. 돌도 있으면 뱉어보고. 코끼리는 하는 순간 이게 서치로폴 다 들어와요. 그 골라서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새우 먹기 위해서 새우들이 많은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새우들이 많은 곳에도 서치불하고 막 이렇게 막 버려가지고 했는데 뭐 끈데기가 큰 게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내 배지를 못해. 안에 여놨고 이렇게 돌려서 소화를 시키다. 그러니까 야,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차라리 그런 고통 받느니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이거는 뭐냐, 살자를 바꾸면 뭐예요? 지금 자살하고 있다고. 이거 뭐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제발 코를 끼워놨다는 거지. 그래서 코끼리야. 왜? 우리는 인연 코끼리에 코가 끼어졌다 이런 거지요. 인연으로 코가 끼어지는 건데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코끼리라고 해놨는데 코를 끼워놨으면 좀 잘 살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다 코끼리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제일 먼저 이렇게 일회용이라든지 지구를 해롭게 하는 건 아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솔소사 주방에도 뭘 떡 싸주는데 비닐로 하지 마라고 지금 했는데 저번에도 또 하더라고. 아니 왜 여러분들이 상대를 생각하나? 이 코끼리 어떤 생각을 해봐. 바다 코끼리. 그래서 통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통에다 담아주고 통 담아주고 다시 통 가져오면 돼. 가져오면 다음에 또 가져올 때 맛있는 것도 가져오면 그것도 또 맛있는 거 담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항상 통호를 사용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부처님, 제 책임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리는 은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를 가족들이 보셨네요. 이 지구, 우리의 지구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지구를 조금 생각할 때 제일 큰 오염이 뭘까? 요것부터요. 우리의 지구의 제일 큰 오염이 뭘까? 이걸 꼭 빨리 알아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네. 네? 쓰레기. 네. 쓰레기라는 했는데 그 앞에 붙어야 됩니다. 쓰레기 중에 생각의 쓰레기, 말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를 먼저 말하고, 여러분은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 돼야 쓰레기도 버리고, 말도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생각도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염을 시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에 마음자리가 먼저 맑고 깨끗해야 된다고 연꽃같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맑은 마음에서, 맑은 생각에서, 맑은 말도 하고, 맑은 행동. 그래서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가장 큰 해로움이 뭐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깨달아서 깨어있지 않는 중생들은 사실대로 말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씨가 돼서 열매가 나왔을 때 모두에게 해롭다고요. 아까 전에도 우리 최상향 이대 학장님께서도 몸이 아프다 말을 안 하고 몸이 너무 잘 돌아가서 작았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실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과로 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안 하고 표현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표현은 긍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오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바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오염돼야 버린다고요. 그걸 먼저 바라고.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게 가장 큰 오염이라고. 이 오염이 있는 사람이 불평해가지고 아무거나 던져버리고 불만해가 아무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다 코끼리가 제발 바다같이 받아줘야 코낀 끼리끼리 잘 살게 된다 이 소리인데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큰 오염이 뭐라고?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불평 불만하는 그 마음이 쓰레기라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 거꾸로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오염을 시키지 않는 주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표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표현대로 이루어지니까 표현을 긍정으로 해달라. 특히 우리는 본래 빛이니까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바다가 오염이 됐더라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출발해 두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천도제 49제 하실 때 스승님을 도와서 신도나 제가 불자 여러 중생들의 술잔을 따르고 붓고 하는 집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전생에 어떤功德이나 복을 빌어서 스승님이 천도제 집사를 하며 그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복이나 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듣는 일부터 스승님을 돕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돕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이니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스승님께 하듯이 꼭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받드는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두 가지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꼭 알고. 내가 스승님을 옆에서 돕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세요. 때로는 복이 되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꼭 알아야 도와주는 분들은.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밉고 열받고 화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도와주기 때문에. 덕분 석굴씨는 도와주는 거 하지 말아라고 강조합니다. 왜? 공부를 해보면 이 지구는 전부 다 내 집이고 내 몸이고 내 할 일이다. 내 할 일 하면 안 알아주더라도 열받지 않아. 대가를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이라고 즐겁게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근데 도와준다 할 때는 도와준 복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만약 이 세상에 성담 선생님 혼자만 살아계시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성담 선생님 지금도 혼자만 살고 있는데 이분은 질문을 잘못하시는. 지금도 혼자만 살고 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와, 역시 그것만은 다르네요. 질문한 아들이.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 세계라 나 너로
구분한다. 어때? 단어를 잘 알아보세요.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한다. 왜? 그래야지 나와 너가 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좋은 질문 해주셨겠네요. 네. 혼자만 살아가면, 이렇게 개체로서 혼자 살면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살면. 네. 그렇지만 전체로서의 혼자일 때는 다르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늘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배우자랑 살고 있지만 목표가 생각이 틀려서 가정에 평화가 오다가 주기적으로 트러블이 생겨서 힘들어요. 네, 이때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이름이 배우자니까 늘 배우자 하고 배워야 되는데 지잘났다 꼴값을 떠고 주장하니까 여기 수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배우자라 했으면 배워야지.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하고 배우고, 이분은 이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배우고. 자꾸 배우자 하는 게 배우자라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이때 다른 의견을 주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 말은 아니지만 나도 그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는 건 꼭 하라는 거야. 어떤 의견을 내면 네,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공기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틈을 주시라. 그러면 갈등이 수용이 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꼭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으로 변해서 배우자랑 따로 살아서 서로 느낀 그 아쉬움, 필요성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지만 좋을 때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요렇게 요거를 이제 분별심이라 그러고 이쁜 말로 중생노름이라. 근데 중생노름도 노름이라서 나쁜 거라고 알겠죠. 노름하다가 보면 가산탕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일어날 때마다 덕분입니다 하고 한 생각을 내려놓아서 여러분들 평화를 맛보면 됩니다. 그때마다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그 즉시 평화롭습니다. 깨가 쏟아지게 사세요. 방법 하나만 알면 됩니다. 늘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두 가지만 해보세요. 깨가 쏟아져서 시가집에도 보내고 덕분 스쿨에는 기름 짜서 보내주세요. 덕분입니다. 스승님,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생명, 빛, 강명의 색깔이 있으신지요? 지구상에 같은 색깔이 없다면 비슷한 색깔이 어느 색이 광명, 우리의 신, 빛깔, 색깔 궁금합니다. 자, 우주의 에너지, 빛은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포함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이 다 여러분 우주의 강명의 빛의 한 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빛을 보더라도 그게 강명의 빛의 나툼이고 한 부분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말고 특별한 빛을 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분별심이 들어가서 우주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자식이 효를 행하는 진정한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크게는 두 가지, 원수가 앞으로 오는 인연이 있고 또 하나는 죽고 못 사는 인연이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어디까지나 이번 생만 인연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조건 부모는 자식에게 저희를 부모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원망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지금은 자식이지만 또 몇 생 전에 보면 부부였던 분도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배우자가 바뀌어서 지금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숙명통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좀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기고만장하셔가지고. 참으로 어제 아래 상담으로 오신 분은 500년 전에 이렇게 멤버 체인지로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부인을 죽였는데 이번 생에 그 가보를 받게 된 사연이 있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할 때 그 전부 다 들어가 보면 인연 고리가 이렇게 맺혀서 있는데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풀기에서 만났구나 걸 꼭 알고 그걸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덕부입니다 하고 수용을 하면 끝나버려. 여러분이 바람이 불 때도 왜 바람이 부냐 하고 저항을 해야지 열받는데 바람이 불면 부는구나 하고 수용할 때는 지나간다는 거죠. 꼭 알아두세요. 내가 수용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옷 색깔이 뭐냐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노란색은 나는 거부해서 노란 색깔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부한 것만 밖으로 나온다. 그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수용한 거는 빨간색 이런 거 다 수용해서 안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두시면 내가 수용하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고 다 받아주니까. 네, 덕부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덕부입니다. 지난번 선생님 극락절에 49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부터 49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유튜브에 보면 되는데 49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 귀, 코, 혀, 몸 5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식 분별심하는 의식 그 다음에 거기다 한 발 더 가서 내가 끼어든 의식 뭐냐면 이거 보시라고 이거 마이크까지는 의식, 육식, 6번째 육식 분별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이크가 질이 좋니 안 좋냐고 내 생각이 끼어드는 거 칠식이라고 그래. 말나스 이렇게 하는데 말라식 이렇게 하는데 7번째라 칠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좋니 안 좋니 귀로 들으면서 좋니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할 때 3가지 분별을 해요. 좋다 안 좋다. 그 다음 분별 안 한 상태. 그다음 3가지로 나누어서 6가지로 살면서 내가 끼어드는 건 7식.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7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7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해야 한다 해서 77이 49 이렇게 해서 49제를 지나는데 심판 누가 하느냐 하면 심판한다고 가르쳐 주면 진짜 돌아가시 보면 거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이게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심의 마음과 부부의 사랑의 마음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이런 게 이제 무심의 마음하고 부부의 사랑의 마음은 여기서 무심 사랑으로 하면 2가지가 다 동시에 해결됩니다. 왜 무심 사랑으로 해보시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됨으로써 이 2가지가 동시에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해서 부부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심 사랑이 되는데 이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되니까 굳이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따지지 말고 먼저 무심에 있어서 해보세요. 그럼 딱 맞게 됩니다. 10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변화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이 어떤 것도 변화를 맞이할 때 혼은 새로운 거라 조금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면 영은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날아서 뭘 하더라도 어떤 일도 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임을 꼭 알아야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주는 대로 나는 할 뿐이야 하고 나는 탁 내려놓고 영감 받아서 탁탁탁 하면 신나고 재미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꼭 배워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너무 잘할 거니까 한번 축하 박수 주세요. 공경하는 스승님 덕분에 덕분석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 홍삼, 쌀국수 등을 학생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로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건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홍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삼하고 홍삼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조금 공부해 보면 압니다. 인삼은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홍삼은 인삼을 업그레이드 한 거라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모든 분에 다 괜찮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저 산신각 옆에 보면 감로수 부처님 계신 곳에 그 지하에 105m 밑으로 내려가서
오색 맥반석 속에서 감로수가 올라옵니다. 이 지구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 물인데요. 이 오색 맥반석의 물로 홍삼도 여러분이 3년근으로 주로 홍삼을 만들 수도 있어요. 3년 된 인삼을.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6년근 인삼을 홍삼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삼도 몸뚱이보다는 아주 잔뿌리에 사포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사포닌이 많은 그걸 꼬리 밑자라서 미삼이라 그래요. 6년근 미삼을 그렇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홍삼 보면 보통 3년근에다가 뭐 뿌리 쓰는 게 아니고 몸통 다 있는 거 보통 24시간 달여서 이렇게 판매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제일 좋은 6년근 미삼을 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감로수 물에다가 48시간을 달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그 먹어보면 여러분 금방 압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심지어 와 너무 뭐 써서 못 먹겠다든지 뭐 그 정도로 표현이 맛있다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걸 어디까지 싸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최대한 낮춰서 뭐 어렵고 힘든 분이 드시게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원가가 16만 원이에요. 원가가. 그래서 덕분 스쿨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원가에서도 또 낮춰주자. 그래서 덕분반에서는 14만 원에 해주고 지금 실내반은 지금 11만 원까지 해놨는데 실내반 학생들은 11만 원 가져가서 고맙다고 또 돈을 더 주니까 다행히 지금 원가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 스승님이 너무 심합니다.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니까 16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학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는 두시라고 가져가시더라도 아 이렇게 좋은 걸 해놨구나. 그 다음에 쌀은 우리 여기 기훈님이 오셨는데 저 기훈님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 기훈님이 그 상주에 아주 좋은 땅에 쌀 농사를 지어주고 있어요. 그럼 지으면 우리가 그걸 그냥 구매를 해줘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별을 아예 창고에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달라 하면 이제 찧어서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다가 지어놓고 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덕분 스쿨은 실내만 되면 일단 가족 식구라 땡 무슨 일이 생기면 두룩 이 집에 오야 돼. 이게 집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3년은 비축해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쌀도 농사를 지어서 많이 비축해놓고 그 다음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김치 이런 거 다 3년은 비축해놔야 된다. 소금이고 이런 게 기본으로 이런 생각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생각지 못한 너무 좋은 쌀이라 이거 가지고 쌀국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떡국도 빼서 해주기도 하고 이 좋은 거라서 좋은 거 그리고 가격도 최대한 원가로서 들여서 가격 때문에 돈을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왜냐하면 이 모두가 여러분이 나눔해준 덕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가격은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쌀도 제일 농사 지어서 좋은 거 그 다음에 쌀국수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보통 50대 50 혹은 4대 6 정도로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지 않으면 쌀만 가지고 국수하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7대 3으로 지금 70% 30% 비율로 쌀국수를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쌀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래서 쌀국수 그 다음에 떡국도 빼서 쌀로 떡국 빼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려고 이것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제가 죽염이라든지 인상가의 건강식품 좋은 것도 특약점을 제가 채약해서 여기서 해드려야 되겠다. 어떤 거든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건강식품이 최대한 싼 가격으로 줄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한 발 더 가서
앞으로는 알맹상점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구 살리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앞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갈 건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구 살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왜? 지구 살리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으로부터 출발하고 행복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까지 3박자야. 건강, 행복, 풍요. 그래야 지구가 똑같이 건강, 행복, 풍요를 누립니다. 거기까지 갈 겁니다. 좋은 질문 해주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춘호 씨 질문 많이 하시는데 CD, USB 기록 저장되는 원리만 알면 무심해서 창조주가 될 수 있다. 돈 대학당 앤더 덕분석굴 음량이 짝을 이룹니다. 돈 대학당은 태극 양의 원리로 가르치고 주역을 가르친다. 덕분석굴은 무극 음의 기운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김춘호 우리 저 한번 보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습은 저렇게 해도 안에는 하느님이 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빛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나 자신이 하느님이고 둘을 하나로 보는데 대전 무시공 논산 마음수련원 비생 TV 법당 지어놓고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 대학당과 서로 어울리고 대전 무시공 생명 논산 마음수는 교리를 덕분수쿨에 포함시켜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덕분수쿨에서 해탈시켜주면 좋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나름대로 마음이 오히려 순수하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잘 알 수가 있다. 왜냐면 혼을 즉 머리 굴려지 않고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무심해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절 하는 거 이런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 기운 받고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죠? 하늘 기운 받고 땅의 기운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람 모습에서 절을 하는데 이걸 다 생략하고 요즘은 이렇게 바로 합장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걸 줄여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다, 어떤 가르침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구분은 하되 배울 것이 있으면 언제나 배워야 된다는 자세로 삶을 사시고 가장 근간 뿌리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빼도 박도 못합니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바르지 않을 때도 늘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 주세요. 바른 가르침으로 제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주시면 어느 때 시제 리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문하고 지금 시간이 됐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못하고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 다 했습니까? 우리 김춘호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덕분반이 있고 존중반이 있고 신뢰반이 있다. 그래서 공부 관계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덕분반에는 36가지 주제로 공부하고 존중반은 119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10가지로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 과정이 덕분반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부가 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존중받는 오히려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라, 부자의 연습은 어떻게 하라, 성공 습관은 어떻게 하라, 인연 관계는 어떻게 해라, 명품 신뢰가 되려면 말은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서 할 건지, 지혜의 힘은 어떻게 해라, 오래된 미래를 어떻게 쓰라, 그 다음에 대비심을 어떻게 내라, 이렇게 정확하게 실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걸 해놓은 게 존중반. 신뢰반에 올라가면 무슨 공부하냐면 다 성인의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님 가르침이라든지 맹자님, 대학, 중용, 주여, 그 다음 다른 종교, 꾸란, 탈무드, 성경, 불경, 천부경, 삼일신고, 성악십도, 성악집요 이렇게 성인들 공부를 다 배우도록 하는 학교가 덕분스쿨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가르치고 가장 높은 단계까지 공부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학교이지만 지구에서 인간이 알아야 될 걸 총망라해서 다 가르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보절한 게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면 제가 즉시 적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팅으로 묻고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덕분스쿨에 입학했을 때는 저하고 늘 소통해서 공부를 직접 이렇게 묻고 배울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덕분스쿨과 인연이 돼서 함께 하도록 하고, 특히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꼭 덕분스쿨 인연이 돼서 두 가지, 하나는 지혜의 힘을 기르고 하나는 복덕을 쌓아서 늘 복의 통장에서 나오도록 해주고, 하나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이런 걸 옆에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많이 나서서 이렇게 탁 한 발을 내디뎌라, 이걸 탁발이라고 그래요. 탁발하러 많이 다니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어제 열리는 10시간 효심 정진 공부 함께 해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인해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내려와서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어요. 네, 덕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